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4시에 2020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 전망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좋게 나오면 삼성과 하이닉스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호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차단돼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3개 업체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세계 1위는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 기업은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나 실적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죠. 화웨이 제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6월에서 8월 매출이 60억 600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것은 직전 분기인 3월에서 5월보다 한 1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분기가 48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역시 상당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즘 언택트와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죠. 그래서 서버 D램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이 호실적의 큰 원인이 된 것 같고요. PC와 콘솔 게임에도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집 밖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게임 시장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도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호실적과는 다르게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당장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반도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로 봐서도 확실히 주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실적을 더 크게 반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제 마이크론의 주가를 제가 찾아본 건데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7.4%가 폭락을 했는데, 실적이 꽤 좋게 나왔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락한 것을 보면 확실히 단기적인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최대 고객인 화웨이 수출 관련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이크론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9월 15일부터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받았던 라이선스는 이미 무력화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과연 허용이 될지 안 될지도 현재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조금 불안해집니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조차도 화웨이에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능성이 더 떨어질 겁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 화웨이에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미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이크론도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그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인텔과 AMD가 화웨이에 공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CPU, 그 중에서도 서버용 CPU와 데스크탑용 PC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없으면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D램 업계에도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서 반도체 재고량을 상당량 쌓아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아마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가 하락의 또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 마이크론이 2021년에는 낸드 플래시가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사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공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의 등락폭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좀 많이 큰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의 전망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과 가전이 3분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벌써부터 많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비관적으로 예상이 돼도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 유리한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쏠려 있는 비중을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10년을 내다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마이크론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그 영향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삼성전자는 그나마 방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화웨이 이슈와 낸드 플래시 공급 과잉 문제로 약간은 단기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